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상추와 오이, 대파 등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3만 8천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4만 명 안팎에 이를 거로 보입니다. 환자 규모와 함께 최근 사망자 수도 늘면서 사망도 더블링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 교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강릉 지인 아들 우모 씨의 부친이 우동명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채소 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상추와 오이, 대파 등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한 대형마트에서 주부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오른 가격에 선뜻 잡아들지를 못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전에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진짜 조금 덜 사게 돼도 돼요. 저도 요즘에 제가 좀 쉬고 있는 중이라서 수입이 없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좀 더 부담이 되죠. 상추 가격은 한 달 전 4kg 한 상자가 2만 원대에서 지난 8일 7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5만 7천 원대입니다. 상추의 적정 생육 온도가 15도에서 20도인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이 가격은 10kg당 5만 3,5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10kg당 22,360원이었는데 한 달 새 2.4배로 급등한 것입니다. 충청 지역 오이 산지의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병충해로 인해 작황이 나빠졌고 강원 지역 산지에 비가 많이 와 출하가 늦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대파와 깻잎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깻잎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일조량이 감소해 생육이 지연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상추 등 채소를 많이 내놓아야 하는 삼겹살집 등 식당의 경우에는 치솟는 채소 가격에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 기존에 4kg 한 박스에 15,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손님들은 또 고깃집이라 상추를 많이 드시는데 뭐 달라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지금 고깃값보다 상추값이 비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방위적으로 오른 물가에 채소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와 국제가격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달에만 리터당 100원 가까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80원 70전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는 95원 90전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원 10전 내렸습니다. 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에야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 경제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가 식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데 쓰는 데이터에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모든 징후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억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인 0.4%를 기록한 가운데 장기간 봉쇄 사태를 겪은 상하이가 2분기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2분기 상하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7%로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2분기에 특히 큰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상하이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거점인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말부터 2달 넘게 봉쇄되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마비됐었습니다. 한 주 지날 때마다 신규 환자가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휴일인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4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규모와 함께 최근 사망자 수도 늘면서 사망도 더블링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 흐름은 주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인 그제보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환자가 2,400여 명 늘어나 4만 명을 넘어섰고 밤 9시까지 확진자도 38,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 같은 시간대보다 일주일 뒤 2배로 증가한 데 이어 또 한 주 만에 2배가량 늘어나며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토요일 동시간대 기준으론 지난 5월 7일 이후 10주 만에 최다치로 자정까지 집계를 마치고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진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사망자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엔 주간 증가율이 68%나 됐습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BA.5 변이와 BA.2.75 변이가 유행하면서 환자 규모를 급격히 키우고 사망 규모까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전파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BA.2.7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연구 결과지만 미국에서 한 BA.5 대비 3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과 사망 방지를 위해 확대 시행하는 백신 4차 접종에 5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이달 말까지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해 유사시 재가동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인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전국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교육당국은 방학 중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이나 학교 내 돌봄교실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여름 방학식 날, 선생님이 과제물과 함께 방학 때 지킬 안전 수칙을 당부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준비 운동을 하고 꼭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 감염 예방 건강 수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꼼꼼히 작성합니다. 이제는 선생님, 친구들과 잠시 헤어질 시간. 전국 초중고교 4곳 중 3곳은 이번 주부터, 나머지 학교도 다음 주까지는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최근 일주일 학생 확진자가 직전 주보다 2.5배 급증한 가운데 그나마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교내 감염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메우려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면서 학원발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방학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자발적인 거리 두기, 환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내에서는 학생들 간의 어떤 간격을 좀 넓히는 방법, 그다음 외부 출입자들을 더 총대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마스크 착용 상태, 이런 부분들이죠. 방학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혼잡 시간을 피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돌봄교실에 등교하는 학생은 자가진단에 설문을 계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BA.5나 켄타우로스 같은 변이 재유행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고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오는 10월 13일까지 3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또 4차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he reason to get a booster now is to prevent infection now. There's a lot of infections now and an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izations now. Certainly those are hospitalizations, infections, severe disease that we want to prevent right now. 다른 나라들도 대응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가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접종을 권고했는데 최근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접종 대상자를 더 확대한 겁니다. 독일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에 육박하면서 60세 이하에도 4차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도 하루 10만 명대로 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위주의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을 권고하는 등 전염력이 강한 BA.5의 확산으로 각국 대응도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초복이자 주말이었던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행렬로 피서지가 붐볐습니다. 도심 삼계탕집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더위를 피해 계곡과 물놀이장을 타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서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태양빛이 도심 거리를 뜨겁게 달굽니다. 양산과 선글라스로 가려보지만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심 삼계탕집은 아침부터 북새통입니다. 사람들은 영양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올해 무더위를 무사히 넘기기를 바랐습니다. 삼계탕이 평소에 잘 못 먹는 음식인데 그래도 봄날이라고 먹으러 나와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년 만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물 반 사람 반입니다. 짜릿한 슬라이드와 인공파도에 몸을 박힌 아이들은 마냥 신났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시원하고 물도 깨끗한 것 같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사람들. 튜브를 타고 거센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날아갑니다. 오랜만에 휴일에 이렇게 계곡을 찾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속이 뻥 뚫리는 계곡을 찾아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주말. 시민들은 초복 음식을 찾으며 복다림하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소수자 문화축제가 3년 만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광장이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지개 깃발과 가방을 들고 무지개 두건을 두른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3년 만에 이제 그래도 옛날에 뵀던 분들 많이 뵙고 해서 좀 많이 반갑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잔디밭 위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 각국 대사관까지 체험활동 부스를 열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뽑기 이런 거 했는데 저희가 볼펜도 받고 과자도 받고 이런 상품들 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성소수자 문화축제. 오후부터 본행사가 시작되면서 각종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흥겨운 댄스 음악과 풍물놀이에 관객들은 환호하고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가 행사 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일부 물품의 판매와 전시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선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23번째를 맞는 성소수자 문화축제. 성소수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진행됐습니다. 올해 열린 축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외침은 소수자가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올해의 메시지는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성소수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12명의 대사도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We simply cannot leave any of you behind.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향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바로 맞은편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들은 동성애가 성윤리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퀴어 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동성애라는 것이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훼손하고 도로를 마주한 채 각기 다른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울렸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도심 곳곳에 300여 명을 배치하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시내 일대는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대학 교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긴급 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건물 앞에서 1학년 여학생이 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건 15일 새벽.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동급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혐의 사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과 얼굴만 아는 사이로 각각 다른 계절학기 수업 시험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옷가지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일부는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한 뒤 곧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KTX 강릉선 열차가 낙뢰와 고장으로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운행에 차질을 빚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7시쯤 서울역을 출발해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평창역에서 갑자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역과 둔내역 사이를 지나던 중 열차의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승객 250여 명이 1시간 20분 뒤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전날 저녁에도 KTX 강릉선에서는 전기 공급 설비가 벼락을 맞으면서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새벽 6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1층 임시 휴게실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환기구를 임시로 막아놓은 함석판 위에 올라섰다가 함석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생수병과 차량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충남 금산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16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생수병 수천 개가 도로 위에 쏟아졌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잇따라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종된 20대 군인이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해상에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함께 파도에 휩쓸렸던 다른 군인은 사고 발생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친구 사이인 두 군인이 휴가를 나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80km를 운전하면서 차량 9대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14일 새벽 경기도 이천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9대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측정됐습니다. 교장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직원이 극단 선택을 한 지 4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학교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초등학교 직원 A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직한 뒤부터 교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서 몇 차례 실수한 게 발단이라는 게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교과서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야지 격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막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여기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국 A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교장 언행이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학교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태백시 고등학교에서도 교장 횡포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선 이사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얘는 대가리가 안 돌아 왜?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교육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갑질 행위의 중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갑질 피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데다 교육청의 제19 감싸기식 감사로 교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교육청이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피해자에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보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교육 현장의 갑질 사건을 뿌리 뽑고자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갑질 분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강릉 지인 아들 우모 씨의 부친이 우동명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 위원은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의 자체 선정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씨를 추천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강릉에서만 4선을 역임했는데 자신의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개혁입법 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국회법상 국회의원 윤리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거나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릉 지인 아들 채용 등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부당한 압력에 의한 사적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는 모두 사퇴시켜야 하며 채용 추천 사실을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 국방부를 밀어내며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을 온통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채운 윤석열 궁궐을 만들어놨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적 채용 압력에 당당한 건 후안무치 태도로 넘어가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선관위원 자녀를 추첨했다는 점은 이해 충돌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그제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책임은 회피가 아닌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헌절인 오늘까지 협상을 마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여야는 각자 국회 공백 장기화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일 가까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언론 장악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은 더 격화한 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 위기를 챙기겠다며 재헌절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못 박았었지만 재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 이런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또 국회의장님까지 다들 그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토요일 여야는 끝내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부 상임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추가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다만 여야는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협상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내정자를 중심으로 결산 대응 특위를 꾸려 예산 집행 준비와 정부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고 원구성 협상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업무를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 그리고 추진해야 될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민주당은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경제, 민생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재헌절인 오늘은 고위당정 협의회 등 여당의 일정이 빽빽해 추가 협상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빼고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여야가 국회 개점 휴업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 2달 넘게 계속되는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아무도 찾지 말았으면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을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 씨가 이른 시위를 벌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봉인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공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씨는 SNS에 시위 사실을 알렸고 중도 보수 유튜버들의 생방송 촬영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집회 인원에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하면서 마을은 평소보다 더 붐빕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저는 오늘 개시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잠갔던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 해제하라는 그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보수단체 시위를 반대하는 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문 전 대통령 비난 집회로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님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고 집이 있지만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야지 이 마을이 빨리 평화를 찾겠구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양쪽 집회 모두 달갑지 않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길어지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은 최근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수 시위대가 텐트를 치고 머무는 곳이 사유지란 사실을 파악하고 땅 주인 협조를 얻어 텐트 철거를 유도하고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또 사저와 마을이 안 보이게 돌에 담을 쌓는 계획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도 편히 살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입장은 두 단체가 다 나섰으면 좋겠는 거. 그러면 서로 부딪힘이 없으니까 원래 또 조용하게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두 단체가 다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와 지지하는 집회는 주말 내내 예고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기항 이후 2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로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멀게만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아베 전 총리 조문 외교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양국 간 실질적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의 장례식 일정에 맞춰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7년 말 이후 4년 7개월여 만입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취임 후 첫 한일 장관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데다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호응 여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에 힘입어 한일 관계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 입김이 여전합니다. 일본의 전국에서 파벌 이합 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시다도 이걸 잘 관망하면서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기존의 정책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 장관의 이번 방일이 2년 반 넘게 중단된 한일 정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첫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측으로부터 석유 증산 약속을 받아낸 거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빈살만 왕세자와는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눴는데요. 임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습니다.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스코지 암살의 배우로 의심받는 빈살만 왕세자와는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목적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원유 증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국익을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가
안정적인 세계 에너지 시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 석유 시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혀 사우디와의 석유 증산 합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증산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When will we see the impact of this visit? I suspect you won't see that for another couple weeks.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가스크지 암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 초반에 빈살만 왕세자에게 암살 책임론을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암살 사건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I indicated I thought he was. He said he was not personally responsible for it, and he took action against those who were responsible.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사우디 왕따 시대를 끝내고 두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20개국 대표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대와 개방적인 농업 교역 촉진과 수출 제한 자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6일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 작전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비롯해 러시아가 통제 중인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전력을 재정비한 뒤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분석가는 러시아가 현재 소규모 전투를 중단한다면 아마도 향후 72시간 내 공세를 재개하고 확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이들과의 감동적인 동행이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문 음악인들 앞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모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박한별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윤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공민배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향이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온 레슨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6명을 선발했는데 단원들은 지도하기가 쉽진 않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가 항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기특하고 많은 아이들이 다 다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할지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지 장애의 유무에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모두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음악가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 당연히 열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막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나음악교에서는 저는 빈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게임하기와 노래 듣기를 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와 벤처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그리고 산책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세종 체인볼에서 서울시향과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고 오는 24일에도 영산 아트홀에서 한 차례 더 연주합니다. 현재 서울시향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선착순 관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음악회 화이팅! YTN 신웅진입니다. 40만 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를 이어가고 있는 김호연 작가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의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달 출간됩니다. 김 작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편을 내달라는 독자들의 제안이 많았고 속편을 쓰는 건 작가로서 영광이어서 용기를 냈으며 다음 달 말 불편한 편의점 2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2는 1편의 오레이즈 편의점을 배경으로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 손님들 간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김 작가는 1권을 이기는 2권은 없지만 독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얻어갈 수 있는 희망과 재치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집에 마무리 잘하고 더 좋은 생각이 나겠습니다. 분들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되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이어갑니다. 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14일 기준 오이 가격은 10kg당 53,500원으로 1년 전 21,8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대파 가격은 같은 날 기준 1kg당 2,166원으로 1년 전에 1,130원과 비교해 약 1.9배 비싸졌습니다. 또 상추 가격은 4kg에 57,660원을 기록하며 한 달 전 21,140원에서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깻잎 가격도 2kg당 32,320원으로 1년 전에 17,864원과 비교해 약 1.8배 올랐습니다. 이처럼 오이, 대파, 상추 등 주요 채소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와 국제 가격 하락세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달에만 리터당 100원 가까이 내린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80원 70전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지난달 30일보다는 95원 90전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원 10전 내렸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에야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가 식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측정하는 데 쓰는 데이터에 시차가 있긴 하지만 현재 모든 징후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억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인 0.4%를 기록한 가운데 장기간 봉쇄 사태를 겪은 상하이가 2분기 역성장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2분기 상하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7%로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가장 낮았습니다. 2분기에 특히 큰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상하이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거점인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말부터 2달 넘게 봉쇄되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게 마비됐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상승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며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ur experts believe, and the data shows, that most of the price increases we've seen were expected and are expected to be temporary. My administration is doing everything we can to address it. But again, these disruptions are temporary.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5%대였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 6%대로 오르더니 올해 초 7%를 지나 지난달엔 40년 만에 가장 높은 9.1%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고통받는 미국 소비자들은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No, I don't think the government's done a good job because all last year this began and they did nothing because they thought it was temporary. 물가가 미국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물가 잡기가 발등에 불입니다. Inflation is the number one topic for customers today, and we're well aware of that. 물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이란 초강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the more persistent inflation is, the more aggressive the Federal Reserve has to be.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다소 완화되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 전세대출 이자보다 전월세 전환이율이 더 저렴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녹번역 근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2년 전 6억 원대에서 최근엔 7억 원대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값이 오른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선호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 월세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다 그러면 현재는 한 5대5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연이율인 전환율은 4% 정도지만 전세대출 금리는 6%대에 이릅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로 볼 때 올 연말 전세대출 금리는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6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월세 거래량으로 보면 4월에 비해 5월에 84% 증가했고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242%나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주택에서는 전세 보증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실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월세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38,928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는 476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9일보다는 1.96배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토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5월 7일 이후 10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병원이 환자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LA 카운티는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00만 인구의 LA 카운티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마스크를 쓴 종업원들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도시에는 넘쳐나는 확진자와 환자들로 마스크 착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The only way to combat these surges of what's going on is you have to be as prudent and careful as possible. And wearing a mask has shown that you're minimizing as much as possible the spread.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환자가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오는 29일 의무화로 복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 만큼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m going to do whatever the state tells me to do, and I'm going to abide by the law. 미국 전역을 보더라도 이번 환자는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3만 9천여 명으로 2주 새 19%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4만 명에 육박한 것인데 오미크론 대확산이 퇴조하던 지난 3월 초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The 7-day average of hospital admissions is about 5,100 per day. And while this represents only a slight increase week over week, it does represent a doubling of hospital admissions since early May. 이에 따라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해 비상이 걸린 병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병원은 중환자실을 잠정 폐쇄했고 코네티컷에서는 외래 환자의 수술을 잠정 중단한 병원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회사 맥켄지는 2025년이면 미국의 간호 인력 부족이 최대 4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강릉 지인 아들 우모 씨의 부친이 우동명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 위원은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의 자체 선정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씨를 추천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강릉에서만 4선을 역임했는데 자신의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개혁입법 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국회법상 국회의원 윤리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거나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릉 지인 아들 채용 등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부당한 압력에 의한 사적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는 모두 사퇴시켜야 하며 채용 추천 사실을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 국방부를 밀어내며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을 온통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채운 윤석열 궁궐을 만들어놨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영주 상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적 채용 압력에 당당한 건 후안무치 태도로 넘어가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선거위원 자녀를 추천했다는 점은 이해 충돌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그제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취재들과 만나 책임은 회피가 아닌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말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일지로와 종로, 퇴계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서울 광장에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맞서 퀴어 축제 반대위원회는 서울시의회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찰 3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신임 미국 대사의 사실상 첫 번째 공공 외교 행보로서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골드버그 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just arrived this week, but I wanted to be part of this event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We're with you.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는 행진이 열리면서 무려 5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최근 유럽에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이 성소수자만 걸리는 감염병이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파리에서 정지훈 리포터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에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도시는 그야말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Pour la liberté, pour les droits, pour l'émancipation des peuples, pour la visibilité dans le monde des personnes différentes. Voilà. Et pour faire la fête. 1969년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과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 행사의 시초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파리 도심 약 5km를 함께 걸으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촉구했습니다. Premièrement, on a besoin vraiment de faire de la pédagogie auprès du grand public. Vraiment que les gens réalisent qu'on est leurs frères, leurs sœurs, leurs chauffeurs de bus, leurs profs, leurs médecins. On est vraiment partout dans la société. On fait partie intégrante de cette communauté nationale. 특히 참가자들은 최근 유럽에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만 걸리는 감염병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Je pense que les gens ils ont besoin de trouver un ennemi pour se dire c'est la faute de quelqu'un et en vouloir à quelqu'un en fait. Alors que c'est la faute de personne. Le Covid c'était pas la faute des Chinois. Pour moi, c'est un virus, donc comme tout virus, ça n'a rien à voir avec la sexualité de chacun. Ça peut se transmettre n'importe comment, c'est pas forcément sexuellement transmissible, si c'est ce que vous dites.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은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누구든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유입 사례가 동성애 그룹에서 확산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 찍기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 의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감염 의심자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꺼릴 경우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였지만 최근 들어 텃새가 된 새가 있습니다. 바로 민물 가마우지인데요. 이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어민 피해가 잇따르자 환경부가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상고대로 유명한 의암호 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가지마다 민물 가마우지 무리가 다닥다닥 줄지어 앉았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는 떠나야 하는데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10년 전부터 아예 눌러앉았습니다. 산성이 강한 배설물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섬 전체를 말라 죽게 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수차를 동원해서 나무를 뒤덮은 배설물을 청소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민들도 피해를 하소연합니다. 하루 최대 물고기 7kg을 먹어치우는 대식가다 보니 물고기 씨가 마를 지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상주자가 살아요.
요즘에 한창 산란식인데 아니 고기들이 그 치어를 생산한 거를 마구잡이로 못 먹겠습니다. 아주.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였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후에 완전히 적응하며 텃세화됐습니다. 20여 년 전 전국에 단 269마리였던 게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봄에는 묵은 둥지를 제거하거나 천정 모형을 만들어 번식지 형성을 방해하고 가을엔 가지치기와 제한적 간벌로 이듬해 둥지 형성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해서 그 효과를 살피려고 합니다. 한땐 귀한 손님에서 이젠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민물 가마우지. 공존을 위한 현명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출간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편의점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어떨 땐 조금 불편하지만 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소설 속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를 김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독고 씨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작되는 소설. 점장과 알바, 손님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좀 불편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편의가 덜어지자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채워집니다. 손님들과 알바생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독고도 바뀌어요. 독고도 이 사람들에게 감화되는 게 이 뒤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김호연 작가의 5번째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40만 부가 팔리며 출간 1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마음 편히 읽고 찾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출판사랑 계약을 없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쓴 소설이에요. 이게 잘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힘을 빼고 써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점장이 된 대학 선배의 경험담이 얘기의 발단이 됐습니다. 골목에 침투한 자본주의 상징 같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있어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작가가 그동안 하는 것을 바라보긴 하되 애정 어린 어떤 세상의 시선을 반영시킨 것다.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아직 다 못한 편의점 이야기는 다음 달 후속작으로 출간됩니다. 속편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영광이잖아요.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작은 어떤 희망과 어떤 통찰까지 아니어도 그냥 어떤 재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줄곧 쏟아지는 비 때문에 조금은 불편했던 편의점 인터뷰. 작품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20년 차 작가의 바람에 한결 훈훈해졌습니다.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게 작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제가 이 직업을 가진 보람이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죠. YTN 김지선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이영만리에서 창작 활동을 해온 작가들이 잇따라 고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김윤신 원로 조각가가 7년 만에 국내 개인전에 들어갔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정득용 조각가도 첫 국내 전시를 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0대 후반의 노 작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1세대 조각가 김윤신이 7년 만에 한국 개인전을 열고 최근에 회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자신만의 기법으로 찰나와 하나의 몰두에 탄생시킨 지금 이 순간 연작입니다. 캔버스에 붓으로 미치를 한 뒤 아크릴 물감을 나무 조각에 묻혀 하나하나 선을 그려 넣었습니다. 우주와 자연, 인간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칠할 때 그 밑에 칠해진 거는 없어져요. 위에 칠하면은 그게 생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주 만물의 자연적인 생멸과 같은 그런 기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풍부한 나무에 매료돼 1980년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작가는 2008년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목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재활용 나무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래 천착해온 하비하빌, 분이분일이라는 조각 연작은 하나에 집중하는 작가의 생각을 구현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0년간 활동 중인 정두경 조각가는 첫 한국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두상 조각의 일부를 샌딩 머신으로 갈아내 석고 형상과 사라진 부분의 기하학적 면이 조합된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고상들을 제가 작업실에 갖고 와가지고 샌딩 머신으로 지우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질 때는 드로잉으로 창작을 이어갔습니다. 전시 제목은 생각하는 존재 자체를 스스로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를 비움으로써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의 소거가 핵심을 이룹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여행지의 실시간 인기 장소를 찾아주고 운전자 보험 가입도 도와주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내비게이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강원도 속초 시내 재래시장으로 이동해 인기 메뉴를 누르자 반경 1km 이내에 인기 장소가 나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길 안내 이용 실적이 나와 앞서 다른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이 주변에 어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처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 정보는 물론 인기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 대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휴가지 정보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업체는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장소 정보도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여기에 인기 명소가 어디인지, 맛집이 어디인지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다른 경쟁 업체는 내비게이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주행 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는 1km당 3원. 내비게이션을 켠 뒤 보험 적용 스위치를 활성화하면 주행 거리가 자동 계산됩니다. 추가 장비 없이 내비게이션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탄 만큼 내는 운전자 보험은 보장 내역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과 같은 핵심 담보로만 구성해서 또 다른 내비게이션은 다양한 경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용과 거리, 시간에 따른 일반적 경로 옵션에서 벗어나 경로별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해 취향에 맞는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 발달과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드넓게 핀 튤립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넓게 꽃을 심는 경관 화훼 산업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임을 찾은 땅보다 아직 그렇지 못한 땅이 더 많은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이곳에 물감을 뿌린 듯 웬 낯선 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천 주변처럼 비어있는 곳에 꽃을 심어 일대를 관광지로 만드는 이른바 경관 화훼 산업을 연구하는 시험장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나리인데 굳이 소금기 많은 바닷가 근처를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해풍이 많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식물이, 꽃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대신 흙에 왕교와 볏짚을 섞어 염도를 낮추고 유기물 함량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간척지에서 꽃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건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같은 구군 식물로 튤립의 먼 친척인 나리를 간척지에 심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리는 품종마다 색과 모양, 개화 기간이 다 다르고 특히 휴가철인 여름에 피기 때문에 경관 화훼 산업에 유리한 꽃입니다. 앞으로 나리를 활용한 경관 화훼가 우리나라 화훼 산업과 새만금 간척지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선 둘의 조합이지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난해 5월 울산이 동해안에서는 최초로 국세철새 이동 경로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철새 도시로 떠오른 울산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철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철새 탐방 여행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울산. 겨울 철새는 떼까마귀 등 모두 97종. 여름 철새인 백로류 7종은 해마다 8천여 마리가 태화강을 오갑니다. 태화강은 이동성 물새들에게 소중한 쉼터이자 먹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세계에서 150번째로 국제철새 이동경로로 등재됐습니다. 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으로부터 국제철새도시 공식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철새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시가 철새 관찰과 탐방을 위해 철새 여행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울산만 등 국제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오는 8월부터 철새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시에 기증한 철새 여행버스는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3인승 좌석을 16인승으로 조정했습니다. 철새 탐조 카메라와 망원경, 노트북과 영상 장비 등도 갖췄습니다. 철새 여행버스는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상수원 보호구역과 습지 보호지역 등에 대한 생태 탐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새라는 게 찾아온다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울산 주변이 공개도시에서 이제 문화, 환경 이런 도시로 한 것을 서서히. 울산시는 울산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와 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는 울산 철새교실도 마련하는 등 철새도시 울산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경찰이 인하대학교 내에서 여학생을 강간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동급생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2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혐의가 확인되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만 9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자유고 방향으로 표류 중이던 남자 영아 시신을 인근 군부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시신은 알몸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검시 결과 생후 만 9개월 전후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가던 KTX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7시 25분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횡성역과 둔내역 사이를 지나던 중 열차 고장을 일으켜 평창역에서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50여 명이 1시간 20여 분 뒤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릉선 KTX는 그제 저녁 전기 공급 설비가 벼락을 맞으면서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는데 코레일은 어제 아침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산 2터널 입구에서 승용차가 터널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발목이 골절되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빗길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돌아온 여름밤의 축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은퇴 투어 기념식에선 롯데 이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롯데 이대호. 은퇴 투어 기념식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즌 마무리 잘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의 4번 타자의 큰절에 10개 구단 팬들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올스타전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팬들은 경기 전 선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대호 선수 은퇴 투어 시작이라 해가지고 또 저희 팀의 제일 유명한 선수니까 보러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팀 선수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왔어요. 3년 만에 별들의 축제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듯 잠실야구장 23,000여 석은 매진됐습니다. 레게머리 이정우는 이름 대신 종범 주니어라고 쓰고 나왔는데 눈부신 수비로 박병호의 홈런을 훔쳤습니다. 기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소크라테스의 응원가를 유도하자 김광현이 큰절을 하며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우승과 감동이 가득했던 올스타전. 승부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나눔올스타가 승리했고 MVP는 포수 김민식을 상대로 결승포를 친 정은원이 차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축구 1, 2위를 달리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나란히 1승씩 추가했습니다. 울산은 수원과 홈경기에서 이규성과 엄원상의 골로 2대1로 승리해 승점 47점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북도 최하위 성남과 경기에서 구스타보의 연속골과 박진섭의 추가골로 3대2로 이기면서 승점 5점 차 2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대구와 홈경기에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강원은 혼자 2골, 1도움을 기록한 양현준을 앞세워 수원FC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수원FC 이승우는 시즌 10호 골을 기록했지만 팔꿈치 사용으로 퇴장당해 빛이 발했습니다. 인천은 김보섭의 결승골로 김천을 1대0으로 눌렀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가동과 관광이 멈춘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고 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북한의 행동을 막을 뾰족할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달 초 북한 조선중앙TV. 곳곳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탑니다. 그런데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파란색 버스가 눈에 띕니다. 통일부는 이 버스가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통근버스로 쓰이던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내 우리 측 일부 공장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에선 호텔 등 남측 시설물이 지난 3월부터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런 경고로 북한이 행동을 멈출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재개 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으면서 최소한의 눈치 보기도 없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활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급한 경고 제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고. 게다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대북 제재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커서 재산권 침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제헌절은 오늘도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이 29도, 속초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장맛비도 옵니다.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과 그 밖에 남부에도 확대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2.5도, 대구가 21.7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이 3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